그리고 이제 식혜 많이 드셔요. 아, 엿기름. 맛있지 근데? 안녕하세요. 산천교TV의 미니아빠 신예빠입니다. 지난번에 산후검진 영상 되게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애기 낳고 나서도 힘들어요. 임신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후검진 영상이 왜 인기 많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산모분들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가족들이 애기 낳았으니까 끝! 애기 봐야지. 그래서 좀 산후에 관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조금 뒤늦게 깨달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관심이 아기한테로 다 쏠리기 때문에 자기 몸을 되돌아보기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주위에서도 잘 챙겨주지 못하니까 지금 임신 중이시라면 애기 낳고 나서 산후검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후검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단유잖아요. 잠깐 언급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막 알려달라 빨리 영상 찍어달라 하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참 단유도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속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 좀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좋은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유라고 하면은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시기가 있나요? 이게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WHO 가이드라인에는 2돌까지 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진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언제 단유해요? 저는 항상 여건이 허락하는 한 모유수유 하시고 이제 힘들어지시면 금방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국내 모유수유 실태 조사 통계를 한번 보면 신생아 시기 한 생후 한 달까지는 70% 정도 모유수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한 2, 3개월 때 한번 쫙 많이 중단하시고 한 5, 6개월 때 또 많이 중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생후 100일, 한 200일 그 시기에 모유수유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한 마음 먹으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100일이 된 게 출산휴가 맞아요. 기간이 딱 3개월이니까 네, 복직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유수유를 하다가 단유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단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아기가 너무 빨리 태어났다거나 수유를 할 수 없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단유를 하는 게 필요한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수유를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끊는 날짜를 좀 결정을 하셨다면 그것보다 몇 주 앞서서 좀 미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1번은 그거죠. 언제까지 내가 수유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모유를 끊어가야겠다라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일단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모유를 막 잘 먹고 있는데 음식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모양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먹는 방법도 바꿔야 되고 엄청 큰 변한 거예요, 아기한테. 그러네. 그래서 아기한테 적응할 시간을 몇 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단유를 하는 거는 모유 수유 양이 줄면서 만들어지는 전량이 자연스럽게 줄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죠? 큰 어려움 없이 단유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서서히 모유 수유 양을 줄여가고 그렇게 해서 아기도 적응하고 엄마도 적응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단유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한 적어도 짧아도 3, 4주 정도 단유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분유를 어떻게 보충해주죠? 이때는? 그래서 일단은 분유 적응도 시켜야 되지만 분유 적응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젖병의 적응을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축을 해서 먹이시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직접 수유, 직수만 하시던 분들은 젖병 적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보통. 그래서 젖병 적응은 보통 유축을 해가지고 젖병을 물려주면서 연습을 시키는구나. 네, 연습을 시켜서 아이가 처음에는 잘 못 빨 수도 있거든요. 막 허둥지둥 되고 공기 많이 삼키고 막 그래서 개우기도 하고 뭐 짜증내고 막 그러겠다. 짜증내고 양도 다 못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 잘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젖병으로 분유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분유를 한 끼씩 수유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되게 갈아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탈 때 그러니까 한 번 수유를 분유로 대체하는 데에는 기간을 한 3일에서 7일 정도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3, 4주라고 말씀드린 게 아이들이 보통 하루에 8번 정도 먹는다고 치면은 일주일에 2번씩 분유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한 달이 됐다. 한 달,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3, 4주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네, 전몸살도 생기고 아무래도 만들어지는 양보다 지금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유축을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때? 지금 아프다고 만들어진 걸 다 뽑아내면 모형이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플 때는 냉찜질 일단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축을 조금만 하도록 해요. 통증이 줄어들 정도만큼만 유축을 조금씩 하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진통제 복용하시는 것도 맞아요. 도움이 됩니다. 근데 7번, 8번 하면은 한두 끼씩 분유로 갈아타야 되는데 언제 먹는 수유부터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밤중 수유부터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밤중 수유는 빨리 끊는 게 좋거든요. 밤중 수유를 하면 통잠 못 자거든요. 통잠 자는 습관을 들이려면 결국 밤중 수유를 대체하고 그리고 결국 끊어야 돼요. 이게 밤중 수유를 제대로 끊으려면 자기 전 마지막 수유를 든든하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 쉽지 않아요. 한 5, 6개월 지나면 이유식을 먹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계열수마다 약간의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유를 더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유식을 먹으면서 수유하는 거하고 이유식하는 거하고 스케줄이 막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수유 횟수가 막 줄어요. 갑자기 수유 텀이 길어지면서 수유 전체 횟수가 7번, 6번 줄어든다. 그럼 모유를 끊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유식을 시작했더니 얘가 수유를 하루에 4번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모유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지만 분유만 먹이면 되는 그런 시즌이 근데 되는 이게 거예요. 딱 정답은 없네. 그러니까 없어요. 아이가 먹는 패턴도 봐야 되고 이유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도 좀 봐야 되고 애가 몇 개월 차에 끊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다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어떤 거냐면 결국 수유 횟수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 줄어드는 것들을 모유 먹는 것부터 이렇게 날리는 거죠. 저희 슈니가 3개월까지 완모했거든요. 끊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천천히 하느라고. 좀 늦은 시기에 단유를 할수록 아이한테 적응하는 시간을 더 줘야 돼요. 이게 또 장단이 있네. 네, 어릴 때 하면 분유를 바꿔도 빨리빨리 적응해요. 잘 모르지. 네, 근데 이제 커서 하면 이 엄마와의 애착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기간을 더 길게 잡고 가야 됩니다. 말로 하면 이렇게 쉽지 중간에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옵니다. 특히 이제 전몸살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결국은. 심하면 유선염까지 가기도 하니까 일단은 너무 아프다 참지 말고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산부인과에서도 진료 잘 해주시고 유방외과에서 모유 수유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방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 있잖아요.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압박붕대. 이 압박붕대를 해놓으면은 젖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생각해서 이제 압박붕대를 하기도 했는데 압박붕대 하고 있을 때는 모유 만들어지는 양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 자체 때문에 너무 눌려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풀면은 다시 또 젖이 돌고 이러니까 압박붕대는 단유에 큰 효과는 없고 단유 마사지도 별로 효과 없다 이게 되겠죠. 일시적으로 좀 통증 경감에는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아플 때 마사지 받는 것도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죠. 결국 단유에 도움이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 마사지도 사실 뭐 꼭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혜 많이 드셔요. 엿기름. 맛있지 근데 이 이유 때문에 임신 중에 뭐 식혜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엿기름은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몸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일단 단유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얘기도 있어요. 그죠? 단유에 대해서 도움이 준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그 자체가 좀 시원하니까 맞아요. 냉찜질 약간 그 용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냉찜질 용도지 이걸로 뭐 양을 줄이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약 처방 받아서 먹는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단유약을 복용하는 거는 권하지는 않고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단유하는 게 가장 좋고 그 과정에서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일단 진통제 복용을 하고 만약에 염증이 생기거나 보름이 차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항생제 먹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이게 단유약은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 흔하게 처방했던 게 이제 팔로델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1, 2주 이렇게 좀 길게 먹는 약인데 이게 원래는 단유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 프롤락틴 수치가 올라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뭐 뇌하수체 선종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제 고프롤락틴 혈증이 있을 때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프롤락틴 자체가 모유를 만드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사용해가지고 단유약으로 썼었는데 팔로델이라는 약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단유용으로는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처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카보락틴이라는 약인데 요거는 부작용도 좀 적고 먹는 횟수도 적어요. 복용도 간편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카보락틴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되고 이 단유약 같은 경우는 복용하고 수유하셔도 됩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기 낳자마자 나는 모유 수유 안 할 겁니다 하고 처음부터 드시기도 해요. 아까 신이 엄마가 13개월 동안 완모를 하고 끊을 때 오래 걸렸다 했는데 그때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결국은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결국 엄마와 아이가 갖고 있는 유대감 이게 되게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조금 놀 수가 있는데 아이는
엄마랑 그 가지고 있던 그 스킨십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없애버리면 갑자기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신기한 게 모유 수유를 하던 시간만 되면 엄마를 더 찾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쇼파 같은 걸 갖다 놓고 했는데 그 쇼파를 보면 엄마를 찾아. 정말 찾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모유 수유와 관련된 거를 다 치웠어요. 그 쇼파 치우고. 기억이 안 나게. 네.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시간이 딱 되잖아요. 원래 했던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제가 혼자 데리고 나갑니다. 엄마 안 보이게. 30분 전에 미리 나가서 그때 슌이가 되게 마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트 산책을 1시간 동안 해. 그리고 집에 들어와. 그러면 까먹어. 그래서 자연스러운 환기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게 아이들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되게 좋아요. 결국 잘 적응해 나가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미리 이렇게 공부하시고 마음의 준비하셔가지고 단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실 때 부모님이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